안녕하십니까. 인터페스의 김태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의치전을 입학하는 방법과 한국에서 의치전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뉴스에도 아주 핫하죠. 뭔가 좀 고위층의 자제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펙을 허위로 작성했다. 뭐 해가지고 옛날에 조씨 분도 그렇고 요새 한씨 분도 그렇고 뭔가 이제 높으신 이제 고위에 있는 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펙들을 만들어 갖고 오잖아요. 무슨 뭐 고등학생인데 막 무슨 뭐 논문에 뭐 어쩌구에 막 잔뜩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한 이제 그런 컨셉 때문에 미국 의대를 들어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미국 치대를 들어갈 때도 그런 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그것을 한번 더 고쳐드리려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의대 같은 경우를 들어가려고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 이제 수시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 이제 정시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정시로 들어가는 방법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초 고득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능에서 정시를 받는 와중에서도 그렇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그 점수대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정시, 이게 하면 한국에 있는 의대를 뭔가 정시 입학이라던가 수시 입학이라던가 이런 거는 거의 신의 딸들이 돼야지만 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점수를 할 때도 모든 사람들의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모든 분야에서 막 99% 상위 막 1% 아래, 1% 아래에 들어가는 학생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차이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뭐 인터뷰라던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는 분야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의대와 치대 같은 경우는 시험이 이제 전부 다 스탠다드 테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MCAT과 DAT라는 성적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적이 만점이 528점에도 불구하고 그 점수를 만점을 받는 사람은 아마 전국에 한 명 있을까? 한 명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528점을 받는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520점만 넘어가도 사실 어마어마한 점수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설령 520점 점수대가 넘는다 치면은 하버드 의대나 이런 데가 지원이 가능해지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점수 하나만 가지고도 자신이 뛰어남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풍부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따지면 정량평가가 먼저 앞서게 됩니다.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디 노벨상을 받은 뭐 의학연구소 뭐 이런 데서 일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상의 그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성평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니멈 스탠다드를 전부 다 맞추는 정도 수준, 아니면 이제 뭔가 진짜 한다면 정말 대단한 정도 수준의 어떤 뭐 네이처지의 퍼블리케이션이 된다던가 뭐 이 정도쯤이 되지 않고서는 뭔가 어떻게 보면 입시에 임팩트를 주기가 힘듭니다. 사실상 그렇게 해보면 미국 치대를 들어가게 되는 건 훨씬 더 쉬운 일이 되는데요. 미국 치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경쟁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 치대 같은 경우 뭐 16대 1 아니냐, 뭐 각 학교를 따지면 16대 1, 뭐 20대 1, 25대 1 이런 학교들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전부 다 치대 전체 정원인데 미국 치대를 지원하는 전체 지원자 수를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서는 약 4대 1, 3대 1 정도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아가지고 4대 1을 좀 넘어서 4.2대 1 정도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상위 25%만 아니면 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DAT 같은 경우도 30점 만점인데 30점 만점을 다 주변에서 받았다는 사람을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30점 만점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거의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제상 이게 다 맞는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물론 찾아보면 있겠죠. 뭐 인도 친구나 뭐 중국 친구나 뭐 한국 친구 중에 가끔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에서도 만드는 점수가 27점 정도, 28점도 만들어 본 적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점수를 꼭 받아야지만 치대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3점이나 22점만 받아도 충분히 높은 점수고 그 정도면은 어딘가에 치대를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23이나 24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 24점을 진짜 오버롤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하버드 의대나 이런 데서 인터뷰가 굉장히 많이 와요. 인터뷰에 와서 합격을 보장하지 못하지만은 그 정도 24점이면 충분하게 인터뷰가 다 오기 때문에 막 25점이다. 그럼 굉장히 점수를 잘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량평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은 모든 사람이 막 99.7%를 받아오고
막 99.4% 이렇게 받아오기 때문에 차이가 0.3, 0.1,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반면, 이제 미국과 의대와 치대는 전부 다 진짜 굉장히 점수 폭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 한 10% 안에 많이 들어가는 점수를 받는다 치면은 어디 상위에 있는 어떤 학교를 들어가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의 의대와 이제 미국의 의대나 이런 걸 했을 때 완전히 입시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무슨 뭐 컨설턴트를 사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봉사활동을 맞추고 막 뭐를 맞추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또 댓글 달려야지면 컨설턴트 분들이 아니다, 겁나게 중요하다, 네가 뭘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만약에 그런 분들이 진짜 한 508점을 받은 MCAT을 508점을 받은 사람을 의대에 합격을 시킨 케이스가 단 한 건이라도 있다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내가 잘못 알았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제가 진짜 공개 사과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520을 받았는데 뭐가 없어가지고 뭐 발런티어나 리서치를 못해가지고 네가 의대를 떨어졌다, 이런 케이스가 또 그것도 제가 있으면 제가 또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고요. 의대를 떨어졌다 치면 내 MCAT 점수와 GPA 점수가 사실 낮아서 그렇다는 거고, 사실 MCAT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제 required라고 되어 있는 그것을 만약에 안 했다 치면은 그는 자동 탈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치대를 지원했는데 내가 막 MCAT, DAT를 28점을 받았는데 내가 쉐도잉을 안 했다. 그럴 땐 떨어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쉐도잉을 했는데 내가 뭐 어디서 뭐 좀 별로 안 좋은 클리닉에서 내가 쉐도잉을, 그러니까 안 좋은 클리닉이라는 걸 판단하는 그런 기준 자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완전 다른, 약간 이제 미국에게 이 의치전을 붙는 거랑 이제 그냥 한국에서 붙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어떤 오해가 있거나 그럴 때는 저한테 또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MDPS의 김태희였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또 다른 정보를 갖도록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